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살랑살랑 코끝에 스치는 바람에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환절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환절기에는 불청객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순환톡톡 리듬톡톡 코너에서 불청객을 해결하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봄의 향기 속으로 슉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문화 스토리텔러 봄향기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신선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강문화 스토리텔러 안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건지 무척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진다리 방송의 리듬 톡톡, 순환 톡톡, 리듬 톡톡 코너가 아주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면서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또 무엇일까? 또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들끓게 할까 궁금합니다. 네. 아까 불청객 말씀하시는데요. 네. 예, 저는 불청객 아니죠? 아, 그럼요. 원장님. 예, 요즘 뭐 미세먼지니 네. 뭐 여러 가지 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데요. 이 환절기에 나타나는 그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염입니다. 그래서 네. 비염, 네. 답답한 코를 네. 한번 뻥 네. 뚫어둘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뭐 그 부비동이라고 하는 뭐 축농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염이 어떤 것인지 원장님께 현명하신 원장님께 개념 정리를 부탁드려 봅니다. 예, 우선 네. 증상, 4대 증상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네. 일단 비염은 코막힘, 네. 그 다음에 콧물,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네, 이 가려움. 4가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 중에 네. 적어도 2개 네. 증상이 동반되면 비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농증이나 네. 또 이 감기 네. 이런 것과 좀 약간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러나 네. 축농증은 네. 더 좀 강한 그런 염증이라고 보면 되고 네. 감기는 일시적으로 온다면 네. 비염은 네. 아까 그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콧물, 네. 그다음에 재채기 네. 이런 코막힘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기 네.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콧물이 나더라도 감기인가 그냥 내가 비염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감기는 어떤 그 열을 동반한다던가 그런 증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다른 네. 증상들이 같이 네. 동반되면서 오고 네. 감기는 일시적으로 네, 그 네. 감기 기간만 아. 나타났다 없어지는데 네, 네, 네. 비염의 경우는 네. 이 증상들이 지속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염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주로 어떤 증세를 그 호소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 한방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알고 싶어요. 예, 일반적으로 비염의 가장 큰 증상들의 하나가 네. 콧물, 네, 콧물. 재채기입니다. 재채기,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위에 또 이렇게 좀 정결하게 안 보이는 그런 그래요. 약점이 불편해요. 있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호흡기, 네. 코의 그런 전체적인 호흡기를 하나 일부러 봅니다. 코를. 네. 그러니까 호흡기를 하면은 네. 폐 기관, 네. 폐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되는 숨길이라고 말하죠. 이 네. 호흡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호흡기라고 하는데 네.
이 비염은 네. 그 호흡기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건강 상태의 그런 어떤 유무에 따라서 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이 주로 비염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이 현대의학에서는 염증이 있냐 없냐를 모든 걸 염증으로 보는 그런 장점이자 네.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즉 염증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염증보다는 어떤 장기에 그런 어떤 건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보고 네. 그 장기를 중심으로 주위에 일어나는 네. 몸의 어떤 조직들의 그런 상태를 보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폐장의 그런 기운이 네. 튼튼하냐, 네. 약하냐에 많이 좌우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폐 하면은 폐, 대장 이렇게 예. 같은 순환기관으로 보죠. 예. 제 그 좀 오행이라고 똑똑해요. 네. 예. 한의학적 마인드가 굉장히 출중하십니다. 원장님 옆에 있어서. 예, 그 이제 폐와 대장은 서로 이렇게 부부 내지는 몸이 어떤 밀접한 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네. 호흡기가 네. 어떻게 보면 이 대장의 그런 소설 기능 네.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것과 매우 밀접한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호흡기는 사실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백색이고요. 네, 그 네. 폐를 이렇게 오행 배속으로 보면 네. 백색, 그다음에 이런 가을의 기운입니다. 네.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난번 제가 칠정 감정 네, 이야기할 네, 때 네. 우울한 감정들이 폐와 연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폐가 이렇게 약해지면 그 폐와 연관된 증상들이 다 일련의 그런 증상들이 네. 뭐 시리즈로 나타난다고 할까요? 그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도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비염의 정통적인 현대의학적인 학설은 알러지를 굉장히 중시하죠. 네. 알러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밖에 어떤 알러지를 자극하는 원인자, 인자 네. 이걸 갖다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드기도 보고 뭐 네. 꽃가루도 보고 네. 이런 추위나 기후를 보는데요. 네. 이 한의학은 사실은 그 알러지보다는 항원에 의한 그런 자극보다는 내부의 문제, 아, 즉 그렇군요. 폐장의 그런 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중요합니다. 가령 제가 좀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증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몸의 장기가 좋고 혈류순환이 좋으면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혈류량이 잘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네. 이게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하면 네. 그 경계치 밖에 네. 전에는 여유가 있어서 네. 다 수용하던 증상들이 네. 굉장히 이렇게 어떤 허용치가 약해지니까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예민하게 나타나는데 네. 이걸 저쪽 이런 어떤 현대의학에서는 알러지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실제는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똑같은 날씨, 똑같은 뭐 먼지에도 크게 네. 알러지 반응을 안 일으키던 것이 네. 네. 내가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네. 뭐 이럴 때는 예민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요 폭을 넓혀줘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어떤 자극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관점을 두고 치료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에게 뭐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뭐 그 처방전이나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뭐 수시로 어떤 뭐 자극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그거 뭐죠? 예, 침 놓는 뭐, 경혈점, 뭐 예, 경혈점들의 예. 어떤 뭐 사혈을 통해서 예. 그 순간순간 해결을 한다든지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코 주위의 자극은 다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얼굴, 네. 구비동 라인에 따라서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네. 이처럼 네. 뭐 또는 본인만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코에 이렇게
뭐 소금을 좀 희석해서 이렇게 뭐 코를 세척하는 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예, 분들도 있다고 따뜻한 하시더라고요. 훈증을 훈증, 뭐 네.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정식에서는 정식 그 의학에서는 좀 홀대하는 면도 있는데요. 네. 증상이 개선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한의학에서는 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침이죠. 아니, 네. 근데 그렇죠. 이건 이제 지금 사열하는 네. 이런 현대적인 침인데요. 오, 사열침이 굉장히 멋진데 장난감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네. 권총식으로 이렇게 솜으로써 좀 더 자극을 하는데 이런데 네. 대고 좀 자극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사실은 여기에 안전핀을 뽑으면 네. 이제 침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이제 찌르면 네. 여기서 이렇게 피가 나는데 네. 이걸 사열법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손에서 폐경이 지나가는 경락, 네. 폐경이 그럼 지나가는 경락은 네, 엄지손가락 주위에 엄지손가락? 그런 네. 폐경이 있는 곳. 네. 그래서 뭐 이런 이 손톱 뿌리 근처에 네, 손톱 뿌리, 폐경이나 엄지 이런 손톱 뿌리. 예, 그런 네. 부분도 좋고요. 네. 가슴 쪽에서 이렇게 네. 뭐 자극을 주는 방법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장경이라고 해서 네. 손으로 오는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대장과 가는 연관된 경락. 네. 아까 폐와 대장이 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중에 네. 중요혈 부위 네. 이런 부위들을 자극하는 것도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장님 병원에서만 환자들에게만 써먹는 그 진단법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 그 중요한 혈점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예.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이 손 엄지 손가락에 네. 엄지 손가락 쪽에 이 네. 뿌리에서 엄지손가락 뿌리. 예, 그다음에 요 끝에서 내려오는 네. 이 부위에 이런 네. 부위들을 네. 좀 이렇게 잠깐 네.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네. 따주기 이런 오, 것들도 그래요?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게 꾹꾹 눌러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네. 성냥골이나 네.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네.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데 네. 이제 통 크게 네. 이렇게 막 너무 한 곳 한 곳 하다 보면 네. 이게 좋다 하면서 이런 그것만 예, 따라가죠. 그것만 네. 뭐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호흡기를 좀 네. 활력 있게 어깨도 좀 피고 네. 이렇게 호흡으로 네. 좀 심호흡 같은 걸 해주고 이런 네.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이런 네. 가슴 같은데 네. 마사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네. 한 가지 아시는 재밌는 제가 임상 30년 이 경험으로 얻은 네. 재밌는 이런 비염의 네. 현상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코를 훌쩍거리면서 비염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 생활 습관 하나를 꼭 집어본다면요. 네. 네. 이게 있습니다. 네. 이건 팁인데요. 네. 목욕탕을 안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목욕탕을 혹시, 예. 안 다니면 비염이 오기가 쉬운 상태가 되나요?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비염이라고 훌쩍거리는 분들한테 목욕 네. 잘 다니냐 하면 대체적으로 안 가는 쪽입니다. 아. 그런다고 안 씻냐? 샤워는 하루에 5번, 10번 하는데 네. 당신이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네. 아니면 네. 매일 목욕탕 다니는 분들 네. 비염 환자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목욕탕을 안 가고 집에서 네, 네. 샤워만 열심히 네, 하는 네, 분들 네.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비염 환자들이 오면 목욕하라고 권합니다. 그것도 또 비염도 이번에도 때리는 메소드입니다. 목욕으로 또 예. 해결이 될 수도 있군요. 그 다음에 그 차훈증요법 이런 것도 또 많이 애용들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염에 좋은 한약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약들은 뭐 항생제냐? 네. 아닙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있냐? 아까 폐 기능을 갖다 좋게 하고 혈기를 개선해 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좀 이제 목련꽃 그 봉오리, 피지 않은 봉오리를 모아서 이렇게 목련꽃 차로 마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그렇군요. 이제 임팩트 있게 볼 것은 네. 사실은 목련 중에 일반 우리가 네. 정원에 피는
이런 목련이 아니라 네. 우리 이 약재로 쓰는 목련은 산목련이라고 해서 네. 산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목련이 있습니다. 이 네. 목련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물론 네. 일반 이제 네. 이런 정원의 목련도 도움은 주는데 네. 진짜 약재로 쓰는 것은 산목련, 꽃봉오리. 네. 그걸 한의학에서는 신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신이화 차가 아주 그 비염에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도라지 같은 거, 네. 배추차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염에도 좀 네. 도움을 주는 차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순간 원장님 걱정됐어요. 예. 원장님께서 비염에 그 목련 꽃봉오리 차가 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푸른 길에 목련꽃이 예쁘게 피거든요. 근데 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목련 꽃봉오리 다 뜯어가 버릴까봐, 꺾어져가 버릴까봐 제가 걱정이 됐는데, 예. 공원에 있는 것보다 산에 있는 산목련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네. 순간적으로 제가 안심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이렇게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 한의사 네. 25,000 한의사가 국민의 곁에 있고 네. 광주에도 800여 한의사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지켜보면 한의원이라는 간판 곳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가까운 곳에 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네. 얼마든지 좋은 치료를 그렇군요. 얻으시는데 네. 굳이 그 자연을 산에 안 가도 훼손하면서 되는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저도 원장님하고 지금 건강 코너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원장님이 목욕을 강조하시길래 예. 저도 매일 반신욕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반신욕을 그동안 그 집에 쌓여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우전, 무슨 뭐 설록차 예.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모아놨다가 예, 예. 차를 한 봉지 탁 털어놓고 그 다음에 멜라루카,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려서 예. 차 아로마 반신욕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한 지가 좀 꽤 되는데 너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건강 정보를 하나씩만 꾸준하게 따라서 한다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비염,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라고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우리 지금 이 코너의 제목 순환입니다. 네. 비염도 순환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는 항상 목욕을 강조해서 일명 네. 목욕탕파라고 합니다. 네, 목욕탕파. 네, 좋습니다. 예. 네. 꼭 목욕을 하는데 이때 네. 때미는 목욕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마사지, 예. 쓱쓱. 예, 굳이 그럼- 때를 밀지 않더라 이렇게 마사지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때를 밀면서 목욕을 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피부과 교과잖아요. 네. 피부과 전공하는 분들은 때미는 거에 막 화들짝 놀랍니다. 네. 아니 무슨 피부가 때를 미냐고. 건조해진다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이 피부는 재생하고 있고요. 네. 수시로 그 각질로 탈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피부에 꼭 때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따뜻한 곳에 네. 담근 뒤에 네. 이렇게 불린 뒤에 이렇게 네. 막 때를 이렇게 밀어주는 목욕을 하면 네. 굉장히 혈액순환도 좋고 불면증, 네. 비염 이런 거에도 효과가 좋고요. 우선 미용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척 반기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척 반기는 치료법, 예. 그것이 바로 목욕 마사지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염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법, 여러분도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으시죠? 이 코너에서 알려주신 정보를 꾸준하게 실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로망인, 모든 분들의 로망인 9988-234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9988-234 하실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손끝에 건강한 복이 주렁주렁 열리실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